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조선에는 천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를 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재능이 뛰어나면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으면 인정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때로는 재능이 너무 뛰어나면, 능력이 너무 탁월하면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조선 천재의 불편한 진실, 장영실의 이야기입니다. 장영실은 노비였습니다. 조선에서 노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이었습니다.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었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존재였으며 꿈을 꿀 권리조차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장영실의 어머니가 노비였기에 장영실도 노비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었습니다. 조선의 법은 명확했습니다. 어머니의 신분이 자식의 신분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장영실은 달랐습니다. 손재주가 있었고 머리가 좋았으며 기계의 원리를 이해하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배운 것이 없었지만 스스로 깨쳤고 가르침을 받지 않았지만 혼자 익혔습니다. 동래연에서 관노비로 일하며 장영실은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무엇이든 고칠 수 있는 노비가 있다. 복잡한 기구도 만들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한양까지 닿았습니다. 왕은 그를 가까이 두었습니다. 세종은 과학과 기술을 중시했습니다. 정확한 시간이 필요했고 하늘을 관측해야 했으며 농사에 도움이 되는 기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에는 이런 것들을 만들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세종은 장영실을 불렀습니다. 그 노비를 한양으로 데려오라. 신하들은 당황했습니다. 전하, 노비를 궁궐로 부르시겠습니까? 하지만 세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재능을 보겠다. 장영실은 한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세종 앞에 섰습니다. 세종이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장영실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 만들 수 있습니다. 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장영실은 정말로 무엇이든 만들었습니다. 혼천이를 만들었습니다. 하늘을 관측하는 복잡한 기구였습니다. 별의 위치를 계산하고 천체의 움직임을 추적하며 시간을 측정하는 정교한 장치였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혼천이보다 더 정확했고 조선의 위도에 맞게 설계됐으며 사용하기도 편리했습니다. 자격루를 만들었습니다.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였습니다. 물이 일정하게 흐르면서 시간을 측정하고 정해진 시각이 되면 종과 북이 자동으로 울렸습니다. 사람이 지켜보지 않아도 정확하게 작동하는 놀라운 기계였습니다. 추구기를 만들었습니다. 비의 양을 측정하는 세계 최초의 기구였습니다. 간단한 원리였지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발상이었습니다. 일정한 크기의 그릇에 빗물을 받아 깊이를 재는 것. 이것으로 전국의 강우량을 정확히 기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앙부일구를 만들었습니다. 백성도 시간을 알 수 있는 해시계였습니다. 아름답고 정확하고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공장소에 설치됐습니다. 시간은 더 이상 권력자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장영실이 시간을 민주화한 것입니다. 노비 출신이었지만 별을 계산했고 시간을 설계했습니다. 세종은 감탄했습니다. 장영실에게 상을 내렸고 벼슬을 주었으며 신분을 높여줬습니다. 노비에서 해방시키고 관직을 주고 대오군이라는 높은 지위까지 올려줬습니다. 정삼품이었습니다. 노비 출신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은 조선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종에게 장영실은 특별했습니다.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동료였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으며 조선을 발전시키는 핵심 인재였습니다. 실록에는
세종이 장영실을 칭찬하는 기록이 여럿 나옵니다. 장영실의 솜씨는 신묘하다. 장영실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다. 장영실에게 상을 내려라. 세종의 신뢰는 확고했습니다. 문제는 그의 재능이 너무 뛰어났다는 것. 신하들은 불편했습니다. 노비 출신이 자신들과 같은, 아니 어떤 경우에는 자신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평생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한 양반들이 볼 때 배움도 없는 노비가 왕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기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노력해도 왕의 인정을 못 받는데 저 노비는 쉽게 상을 받는다는 불만이었습니다. 물론 장영실이 쉽게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밤낮으로 일했고 완벽을 추구했으며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쉬워 보였습니다. 질투도 있었습니다. 장영실이 성공할수록, 인정받을수록 다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초라해졌습니다. 나도 능력이 있는데 왜 장영실만 인정받는가라는 감정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신분이었습니다. 조선은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양반은 양반대로, 중인은 중인대로, 평민은 평민대로, 노비는 노비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신분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장영실의 성공은 신분제에 대한 도전으로 보였습니다. 노비도 노력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메시지는 위험했습니다. 만약 모든 노비가 장영실처럼 되려고 한다면, 만약 신분의 벽이 무너진다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전하, 장영실의 승진은 부당합니다. 신분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조상이 노비였던 자를 어찌 높은 벼슬에 앉힐 수 있습니까? 백성들이 신분의 구별을 무시하게 됩니다. 세종은 이런 상소를 물리쳤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신분이 아니라 능력이다. 장영실은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의 신분이 무슨 상관인가? 하지만 신하들의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복종했지만 속으로는 장영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흠을 잡으려 했고 실수를 기다렸으며 언젠가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신분을 넘어선 사람은 존경보다 불편함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장영실은 이것을 느꼈을까요? 아마도 느꼈을 것입니다. 신하들의 차가운 시선,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 겉으로는 공손하지만 속으로는 무시하는 태도. 장영실은 혼자였습니다. 왕은 믿었습니다. 세종은 끝까지 장영실을 신뢰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고 어려운 문제를 의논했으며 장영실 없이는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종에게 장영실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장영실도 세종을 믿었습니다. 세종이 유일한 후원자였고 보호자였으며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종이 없었다면 장영실은 여전히 동네의 노비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특별했습니다. 왕과 신하를 넘어선 스승과 제자 같은,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서로를 이해했고 신뢰했으며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불편해했습니다. 장영실이 세종 곁에 있을 때 다른 신하들은 밀려났습니다. 세종이 장영실과 이야기할 때 다른 신하들은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장영실이 칭찬받을 때 다른 신하들은 초라해졌습니다. 회의 자리에서도 장영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양반 신하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함께 식사하지 않았으며 같은 공간에 있어도 혼자였습니다. 신분의 벽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신하들은 장영실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지시했고 그 외에는 무시했습니다. 장영실이 무언가 말하려 해도 듣지 않았고 의견을 제시해도 무시했으며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천재는 박수보다 침묵 속에 더 오래 서 있었습니다. 장영실이 뛰어난 기구를 만들어도 박수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장영실이니까 당연하다, 또 만들었구나는 반응이었습니다. 감탄은 줄어들었고 인정은 당연시됐으며 노력은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실수는 달랐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크게 부각됐고 모든 성과를 지웠으며 역시 노비 출신은 안 된다는 말을 듣게 만들었습니다. 장영실은 외로웠을 것입니다. 세종 외에는 편한 사람이 없었고 진심으로 대화할 동료가 없었으며 속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없었습니다.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고 인정받았지만 사랑받지 못했으며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1442년 그 불안이 현실이 됐습니다. 세종이 타는 가마가 부서졌습니다. 장영실이 책임자였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가마가 완전히 부서졌는지 일부가 손상됐는지 기록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왕의 가마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장영실의 잘못입니다.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노비 출신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세종도 장영실을 처벌했습니다. 곤장을 맞게 했고 벼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세종이 그토록 아끼던 장영실을, 그토록 신뢰하던 장영실을 벌한 것입니다. 왜였을까요? 세종도 어쩔 수 없었던 걸까요? 신하들의 압력이 너무 셌던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실망했던 걸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 이후 장영실의 이름이 역사에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장영실이 언제 죽었는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조선 최고의 과학자가 어느 순간 기록에서 지워진 것입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완전히 몰락했을까요? 다시 노비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은퇴했을까요? 여러 추측이 있지만 답은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조선이 장영실을 끝까지 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종은 장영실을 원했지만 조선 사회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신분의 벽은 재능만으로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조선 천재의 불편한 진실. 장영실은 천재였습니다. 별을 계산했고 시간을 설계했으며 조선의 과학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사회는 장영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재능은 인정했지만 신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물은 사용했지만 사람은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는 가까이 두었지만 위기가 오자 버렸습니다. 그는 하늘을 읽었지만 사람의 마음은 읽지 못했습니다. 장영실은 복잡한 기계를 이해했고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했으며 정교한 장치를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기계보다 복잡했고 신분의 벽은 하늘보다 높았으며 정치는 과학보다 어려웠습니다. 장영실은 순수했을지도 모릅니다. 재능이 있으면 인정받을 것이다. 열심히 하면 받아들여질 것이다. 결과로 증명하면 신분은 문제가 안 될 것이다 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재능만으로는 부족했고 노력만으로는 안 됐으며 결과를 내도 신분은 따라다녔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고 오랜 성과는 한순간에 잊혔으며 장영실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장영실, 이름만 남았습니다.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있었는지, 친구가 있었는지, 행복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장영실이 만든 것들은 남아 있습니다. 혼천의 자경루, 추국이, 앙부일구. 이것들은 장영실이 존재했다는 증거이고 장영실이 천재였다는 증명이며 조선이 무엇을 잃었는지 보여주는 유산입니다. 만약 조선이 장영실을 끝까지 품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신분의 벽이 없었다면? 만약 신하들이 장영실을 인정했다면? 조선의 과학기술은 얼마나 더 발전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조선은 장영실 같은 천재를 여럿 잃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재능이 있어도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 능력이 뛰어나도 신분 때문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오늘날에도 장영실들이 있습니다. 재능은 있지만 배경이 부족한 사람, 능력은 뛰어나지만 기회가 없는 사람, 다르다는 이유로 불편해하는 시선을 받는 사람. 우리 사회는 이들을 품고 있을까요? 아니면 조선처럼 불편해하고 있을까요? 장영실의 이야기는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재능과 신분, 능력과 배경, 실력과 인맥,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리는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선 천재의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장영실, 하늘을 읽었지만 사람의 마음은 읽지 못한 천재. 재능이 뛰어났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장영실은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고 인정받았지만 사랑받지 못했으며 역사에 이름을 남겼지만 기록은 너무 적습니다. 그것이 조선 천재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